안녕하세요. Welcome to Soaking Korean Podcast. 오늘은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갔다 온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아프기도 했고 또 다양한 음식들도 먹고 일본과 한국이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급자들을 타겟으로 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 1과는 다르게 조금 빠른 속도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평소에 말하는 속도 혹은 그것보다는 살짝 느리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2, 두 번째 에피소드, 제가 일본 다녀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나고야라는 도시를 다녀왔어요. 2018년에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온 뒤로 거의 8년이 지나서야 다시 일본에 가게 됐네요. 저는 일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일본은 가까이 붙어 있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공유를 하고 단어도 비슷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외국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을 여행하면서 다른 점들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은 모든 게 빨라요. 뭐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배달도 엄청 빠르고 쿠팡으로 시키면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배달되거든요. 쿠팡이 뭔지 아시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드리면은 쿠팡은 한국의 애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팡에서는 뭐든지 다 시킬 수 있어요. 무튼 한국은 진짜 모든 게 다 빠릅니다. 반면에 일본은 뭐랄까 되게 여유 있다고 느꼈어요. 좀 느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조용하기도 한 것 같고, 맞다. 특히 운전할 때 일본 분들은 빵빵거리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앞차가 출발을 안 하면 거의 바로 빵빵거리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빵빵거리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일 큰 차이점이 보였는데, 한국에선 뭐 이것도 빨리빨리 문화겠지만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다들 일어나서 내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선 버스든 지하철이든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건 진짜 한국에 수입해 오고 싶어요. 실제로 한국에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 도시를 두 곳밖에 가보지 못했지만 후쿠오카도 그렇고 나고야도 그렇고 거리가 다 깨끗해요. 제가 2018년에 후쿠오카에서 걷고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깨끗해서 길 위에 담배꽁초가 있나 봤는데 진짜 30분 동안 담배꽁초를 발견 못했어요. 한국에선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또 너무 일본의 좋은 점들만 말하고 한국은 별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성향이 좀 일본 감성과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뭐 사실 여행 2번 갔다 와서 일본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하네요. 한국은 대신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답답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편리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편리한 나라지만 편안한 나라는 아니다. 뭔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음식 얘기를 빼놓을 순 없죠. 음식은 사실 두 나라 모두 아주 훌륭합니다. 한식은 진짜 다양하고 너무 맛있고, 일식도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한 입 먹었을 때 임팩트는 진짜 일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고야에 갔을 때 나고야 향토 음식인 히츠마부시라는 걸 먹었는데 이게 장어덮밥이거든요. 제가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고야 대표 음식이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된장을 미소라고 하잖아요.
나고야에서 또 유명한 음식이 미소카츠라고 돈카츠인데 미소 소스로 만든 돈카츠래요.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평소에 먹던 일식 돈카츠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돈카츠여서 신선했어요. 먹는 얘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일본에서 또 흥미롭게 느낀 점은 서비스 정신인데요. 일본은 확실히 서비스 정신이 다른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점원들이나 가게 직원분들이 다 정말 친절하시고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한국도 서비스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해서 가끔은 너무 가식적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아니겠죠? 하하.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어딜 가도 대접받는 기분이라서. 또 흥미롭게 느낀 건 패션인데요. 한국이 진짜 옷을 잘 입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일본도 일본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차이점은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패션은 좀 박시하고 루즈핏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의 기장도 좀 많이 긴 편인 것 같아요. 뭐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 근데 일본은 좀 더 크롭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젊은 남자분들의 패션을 보면 상의 기장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고야에서 쇼핑을 좀 했어요. 막 유명한 브랜드에서 사볼까도 생각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바지 2벌이랑 상의도 몇 벌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옷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그냥 무신사에서 옷을 많이 구매했었는데 뭐 대부분 괜찮긴 했는데 가끔 사놓고 안 입게 되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직접 가서 입어보고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아, 신발도 한 켤레 샀네요. 나이키 운동화를 샀는데 면세 받아서 가격이 착하더라고요. 아주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그렇게 쇼핑도 하고 나고야 마지막 날엔 가족들, 여자친구 가족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선물을 사려고 여러 쇼핑몰도 다니고 돈키호테라고 잡화상점인데 다양하게 뭐 초콜릿이나 일본 의약품들 파는 곳에서 그냥 막 담아왔어요. 일본은 달달한 간식들이 많이 맛있잖아요. 뭐 초콜릿도 그렇고 그래서 키캣도 사오고 했는데 아니 키캣 맛들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뭐 일반 초콜릿 맛부터 시작해서 딸기 맛도 있고 뭐 딸기 맛은 한국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무슨 와사비 맛이 있더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키캣 와사비 맛? 아, 그거 사올 걸 그랬나? 좀 후회가 되네요. 궁금하네. 어떤 맛일까? 아, 맞다. 이번 나고야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장염에 걸렸거든요. 진짜 가기 하루 전에 장염에 걸려서 막 설사하고 배는 아프고 나중에 진짜 오한이 심해서 막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 밤에 엄청 두꺼운 옷을 입고 양말도 신고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 근데도 덜덜 떨었어요. 그리고 아침 비행기여서 제가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너무 아파서 알람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껐나 봐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6시 30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나 비행기 못 타겠는데 이랬는데 일단 가보자 하고 공항으로 갔어요. 다행히 가까스로 비행기를 놓치진 않았는데 일본에 도착해서도 계속 아프니까 여자친구가 일본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에 가서 아니 저 일본어도 진짜 못하는데 막 핸드폰으로 번역기 써가면서 증상 설명하고 다행히 병원에 영어를 하시는 간호사분이 계셔서 영어로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막 수액 맞고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랑 피 검사 해보자고 해서 그것도 했어요. 검사해보니까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65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대충 5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도 수행 맞고 나서 서서히 컨디션이 돌아왔고 입맛도 조금씩 돌아와서 저녁에 나가서 우동 먹었어요. 우동 먹었어요. 아니 일본까지 와서 장염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됐었거든요. 다행히 첫날 저녁부터 입맛이 돌아와서 진짜 다행이었죠. 이번 일본 여행이 진짜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전쟁 터지고 나서 기름값 오르기 전에 갔다 온 거라 비행기 표를 싸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거의 2배 이상 돈을 주고 갔다 왔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고야 여행 너무 재밌었고 혼자 여행하는 게 오랜만이어서 또 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일본 여행 가게 되면 도쿄나 삿포로로 가고 싶네요. 네, 여기까지가 스크립트였고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급자분들을 위한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한국어로 웬만하면은 설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한국어로 설명하다가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영어로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금 읽었던 스크립트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막 해놨죠. 이것들이 이제 오늘의 key vocabulary, 오늘의 주요 단어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 빨리빨리 문화. 아까 근데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문화를 초록색으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다. 네,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문화.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빨리빨리 문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빨리빨리 문화가 뭐냐?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되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진짜 거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 수 있었냐? 이 빨리빨리 정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빨리빨리 뭔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서 이런 빠른 발전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반면에 부작용으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쉬는 것도 좀 편하게 못 쉬고 죄책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은 guilt. 이거는 살짝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한번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버스 예시가 빨리빨리 문화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 이게 근데 나쁜 의도는 아니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몸에 밴 좀 빨리빨리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시 문장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 Hurry up and do it.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because of 빨리빨리 culture. 이게 한국어랑 영어랑 이렇게 막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발음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빨리빨리를 이제 또 영어랑 섞어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한국은 편리한 나라지만 편안한 나라는 아니다. 편리하다와 편안하다. 편리하다. 요거랑 우리 편안하다.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편리 같은 경우에는 convenient.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쿠팡에 주문을 하면은 하루 만에 오고 뭔가 하고 싶으면 뭔가 뭘 사고 싶은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요런 게 편리한 거고 편안한 거는 comfortable. 말 그대로 마음이 편안하고 I feel relaxed. 뭐 그냥 침대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단어 넘어갈게요. 여유. 두 번째는 여유.
여유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했던 게 되게 여유 있다고 느꼈어요. I felt it was very relaxed, unhurried. 되게 여유 있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 느낌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도 제가 써놨네요. 여유는 영어로 딱 맞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It's a difficult word to translate into English. 이게 단순히 leisure, relaxation이 아니라 좀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시간과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꽉 조여있는 느낌. 시간도 없고 숨 쉴 틈도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 도시에 사는 대부분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요즘 뭐 어딜 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상태로 매일매일 엄청 일도 많이 하고 야근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 여유가 없다. 근데 제가 일본을 여행할 때는 굉장히 여유를 느꼈고 그래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일본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마 아까 스크립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 빵빵거리는 것도 없고 막 honking, like beep beep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길을 건너려고 할 때도 그냥 운전자분들이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멀리서 그것도 한국에서는 이제 막 바로 코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엄청 멀리서부터 차를 멈춰 세워놓고 그냥 기다려줘요.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고 Moving on 예시 문장들 그리고 예시 단어들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유를 즐기다 To enjoy leisure 마음의 여유 Peace of mind Mental space 뭐 시간적 여유 우리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도 해요. 단순히 내가 여유가 있다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면은 I have so much time Time to spare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빵빵거리다. 빵빵거리다는 이제 의성어라 그러는데, 우리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내는 단어. 뭐 예를 들면은, 개가 짖을 때 우리는 멍멍거린다 그러거든요. 멍멍? 영어로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양이를 예시로 들게요. 고양이는 우리는 야옹 야옹 그러거든요. 한국어로는. 영어로는 мя우 мя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빵빵거리다도 소리를 흉내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본 분들은 빵빵거리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Japanese people almost never honk. 그래서 빵빵거리다는 자동차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예요. 이렇게 표현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그냥 소리를 따라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앞에 차가 출발을 안 하면 거의 뭐 한 3초도 안 기다려줘요. 그냥 빵빵거리는데 일본에서는 전 진짜 일본에서 빵빵거리는 소리 아예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상적인 운전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에는 이런 의성어 기반 동사들 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쿵쿵거리다. 우리 발로 쿵쿵쿵쿵 To keep thudding 두근두근거리다. 이거 일본말로는 뭐 도끼도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어떻게 하죠? 영어 잘 모르겠네요. 두근두근거리다. Heart keeps beating fast. 반짝반짝거리다. Sparkling. 졸졸거리다. Water keeps trickling. 그러니까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뭐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외국인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비슷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쿵쿵거리다는 비슷한 것 같은데 졸졸거리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public transportation. 그래서 우리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일 큰 차이점이 보였는데 Whe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 noticed the biggest difference.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처럼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틀어 말해요. Everything. bus, subway, train, everything. 그래서 대중, 우리 대중이라는 단어도 여기 나오는데 대중은 뭐냐? 일반 대중 is general public.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래서 everyone. normal people. 그래서 일반 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느꼈는데 한국은 대중교통이 좀 싸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비싸더라고요.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보다 한 2배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저렴하고 빠르고 깨끗한 편이고 대신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지하철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또 하냐면은 이게 지하철을 우리 서울 지하철을 보통 지하철은 서울에 있긴 하지만 지옥철이라고도 해요. 지옥철. 왜 그러냐면 지옥이 hell, 이게 hell이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지하철, 지옥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람들도 많고 막 낑겨 있고 주변에 완전히 움직일 그 공간도 없으니까 지옥철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rush hour, when you commute, 뭐 출퇴근길 아주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도 우리 아까 말한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쓰이는 example sentences로 넘어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이용하다는 use죠. 그래서 to use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이 발달하다. Public transport is developed. 발달 is develop. 그래서 대중교통 카드, transit card. 대중교통 노선, transit route. 대중교통 요금, transit fare. 그래서 아까 말한 편리와 편안한 거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서울 지하철은 진짜 편리해요. 그렇죠? 지하철은 뭐 우리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편안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여기서는. Want to go deeper with this episode? Soaking Korean Premium gives you full access. The complete uncut video, fully annotated transcript, vocabulary, and cultural deep dives, and a vocabulary quiz. Every episode, all in one library. $10 a month. Cancel anytime. Link is in the description.